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녹화만 하고 할게요. Recording in progress. 어렵긴 했으면 저를 죽였겠죠. 어렵지 않아요. 우선은 이번 주에는 다행히 6일이 쉬는 날이라 신문을 안 봐도 됐었어요. 1일차의 내용을 보면 보죠. 그래서 저게도 위성통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실은 국내에 거의 들어오기 직전인 게 스페이스 X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 위랩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오기 전이죠. 그래서 지금 저기도 위성통신 있으면 국내 서비스 기업은 아직 없는 상태고 실은 국외 서비스 기업들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스페이스 X랑 원앱이 있고요. 그리고 얘네가 들어올 때까지는 국내 인증을 받아야 돼요. KC 인증 같은 거로 다 받아야 돼요. 그런 인증도 필요하고, 그리고 얘네가 안테나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에서 활용하는 평판 안테나를 사용한다. 이 정도 내용만 조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정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들어와야 돼요. 그냥은 못 들어와요. 임의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가 잘 안 된대요. 실은 국가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얘가 이제 국가 AI 컴퓨팅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지분율이 51%가 공공 참여자 몫으로 정하면서 문제가 됐어요. 51%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우선 지분이 51%가 넘으면 공공기관이 지정이 되면 규제나 여러 가지 받을 것들이 많아져요. 실은 이제 민투 사업으로 민간 사업을 띄우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지분율이 높아서 민간 기업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을 때는 받아야 될 제약들이 너무 많아요. 통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존재를 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과기부 작성한 것 같아요. 보면 설립 기한 내에 회사가 설립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등 민간 출자 지분과 잔존재산 처분을 과기부에서 위임해야 돼요. 즉 자기 돈 떼일 수도 있어요. 네, 돈 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공지분이 과반을 차지함에 따라서 사업 중단이나 진료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또 정부가 원하면 공공지분 사업자가 반환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괜히 참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요구가 있긴 한데 실은 이제 그런 조항들 때문에 되게 앞에서만 보면 이걸 꼭 해야지, 우리 국가사업을 해야지 하는데 실제 띄워놓은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잘 들어가고 싶지가 않죠. 이래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은 여기서 보면 아까 5G 얘기할 때도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제 V2X 관련된 끝났어요. V2X를 끝났어요. 이제 DSIP 없습니다. 그냥 표준이 통일돼서 끝났어요.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작년에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보면 차량과 기반 통신에 관련돼서는 LTE 기술을 사용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보면 V2N2X 차량 네트워크 사물이라는 구조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능형 교통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CITX,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진 않죠. 대부분 보면 차량 단말에 관리하는 OBU, 도로변 기지국 관리하는 RSU, 네, 이런 내용들 지금 LTE 5G 망으로 끝났어요. 네, 웨이브 안 써요. 웨이브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그 내용들이 일부가 좀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지나간 토픽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간 추세에 맞춰서 그런 것들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ITIF에서 규제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긴 해요. 실은 보면 CSAP도 삼고 있고 KP파라고 얘기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문제 삼고 있고 망이용 대가에 관련돼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외부의 규제들이 조금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클라우드 사업자 관련돼서 외국 사업자들은 중 이상 CSFP 중부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데 중 이상 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 없는 사유는 국가에서 CSFP 인증 제도를 내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데이터 센터가 우선 국내에 있어야 되고요. 공공 데이터 저장하는 위치가 무조건 국내여야 돼요. 그리고 공공을 위한 별도 존을 만들어줘야 돼요. 민간하고 혼용이 안 돼요. 공공은 공공을 위한 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해외 사업자들은 요걸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 네이버, NHN, KT, 가비아, 뭐 그런 몇 군데 CSP들이 CSP 사업자들이 그걸 했어요. 공공존을 만들었어요. 대부분 네이버 같은 경우는 평촌에 있어요. 평촌 LG 데이터 센터 쪽에 있고 그게 제약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공공존 별도예요. 근데 AWS, GCP, 애저 그런 애들을 보면 만들 수가 없어요.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중등급을 못 주는 거예요. 이걸 규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이 아닌 물리적 망불리를 요구한 상태거든요. 원래 애초에 존재가. 근데 이제 얘네는 논리적 망불리를 허용해 달라라는 얘기인데 이걸 계속 들어주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가장 큰 규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사업자가 가장 크게 규제를 작용하는 건 물리적인 망불리 하나, 구성존 하나, 그 다음에 국내 예전에 시드가 들어가 있었어요. 암호화 알고리즘에 시드가 들어가 있었어요. 시드는 국내 거예요.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시드를 뺐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못 봤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침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이쪽 입장입니다. 실은 일부러 차단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그 일자 같은 경우는 네 보면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융권 사고 난 거 있었죠. 내부망이었는데도 사고 난 게 있었습니다. KB. 그래서 보면 실제 이제 뭐 이런 것들 키보드 입력 탈취 중간 MITM 중간자 공인성 유출 원격 코드 실행 뭐 사용자 식별 및 추가 등 뭐 이런 것들을 발견됐다는 거예요. 실제 보안 소프트웨어를 되게 많이 설치하거든요. 금융권 같은 경우는 집요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약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전에 구조에서 조금만 변경이 될 뿐 그냥 우회하는 경로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위험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제하시게 설치를 시켰는데 우회하는 경로들은 되게 많아요. 실은 보안 솔루션도 그렇고 꼭 모든 걸 설치한다고 안전한 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네 이거 이제 안 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없어진대요. 네 없어진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재 그러니까 데이터 플랫폼 정보라고 얘기해서 디플정이라고 얘기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얘가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새로운 정보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받아가냐에 따라서 이름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바뀌면 걔를 외우셔야죠. 걔를 외우셔야죠. 얘는 약간 이제 좀 여파가 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디퓨전 있을 때뭐 국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고 뭐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고 뭐 민관 협력 성장 플랫폼이나 뭐 이런 걸 추진한 이적들은 있대요. 느끼지 못했는데 있긴 하대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좀 없어질 수 있으니 아니면 얘가 승계돼서 다른 이름을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게 나오게 된다면 걔는 꼭 기억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디퓨전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또 있어요. 저궤동 위성통신 왜안 나오네? 저궤동 위성통신을 쓰는 경우 실은 얘를 이제 백업망으로 쓸 수 있어요. 위성통신 할 때 이제 우리가 실제 업무상에서도 쓸 수도 일반 서비스를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재난시 백업망호 용도로 쓸 수 있다. 좀 관점을 조금 넓게 잡으시라고 귀찮게 열심히 캡처했어요. 이거 제가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해요. 저 혼자만 해요. 이거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기도 위성통신이 있으면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고 재난 시에 만약에 지진이나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무너지게 된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비상통신 백업망으로 쓸 수 있다. 뭐 이 정도 키워드 정도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는 얘는 나오지 않을까 이제 슬슬 문제가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USD하고 서로 이제 관점들이 달라요.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안 된다. 하나는 지금은 조금 너무 빠르다라는 입장이고 하나는 그냥 이제 대부분 입장은 하나의 지급 결제 수단이 뿐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두 가지 관점이 있으니 그 관점들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입장은 우리는 이제 자본 우회나 위험에 따라서 고려사항이 있다. 왜냐면 우리 사기가 많으니까요. 어떻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이제 자금 세탁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고 미국 입장은 그냥 결제 수단 중 하나일 뿐. 근데 실은 국내에서도 한국에서 CDBC로
프로젝트 참가 같은 거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어요. 그냥 QR 단말이나 단말을 통해서 하는 결제 방식을 지금 수행하고 있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고객 확인 제도인 여기 고객 확인 제도를 수행하는 KYC,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AML, 얘가 이상거래 탐지도 있긴 한데 때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도 같이 기억하고 있다가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보시는 게 보면 돼요. 근데 가상자산 사업법 관련된 개정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진행하고 있어서 실은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있었을 텐데 저번 주에 있었을 텐데 이런 거 있었을 텐데 설명 안 해주던가요? 이런 거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걸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된다 라는 기준들이 우선은 법에 대해 법은 제정을 하기 때문에 연구 방식으로 돌아가는 형태나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왜 더 확대가 안 되냐? 이게 다네? 가라. 좀만 더 가.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제도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법률이 지금 포괄적이기 때문에 단일 법률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얘네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들도 필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주요해요. 또 더 있는데 더 있을 텐데 어디 더 있는데 그럼 넘어갈게요.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는 이제 주파수 사용 기간 만료에 따라서 할당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실은 얘가 네트워크에 제일 가깝거든요. 예를 내면 다 못 쓸 거예요. 주파수를 언제 다 외웠어요. 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주파수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 현재 유효 기간이 너무 기니 6G 보는 입장에 맞춰서 기간을 짧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들이에요. 실제 주파수를 폭을 할당하더라도 그에 관련된 서비스나 그런 게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 주파수 경매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 활용폭이 낮거나 중첩되거나 해당 폭으로 쓸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 이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CA예요. 순전 CA예요. CA예요. 그래도 저희는 관리랑 CA를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혹여나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 LG랑 삼성D 같은 경우는 쌓는 OLED에 대해서는 발관층에서 쌓는 거에 따라 성능이나 밝기나 그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LG 같은 경우는 4단계, 삼성은 5단계를 4세대 OLED에서 수행한다 정도만 보세요. CA 안 하실 거잖아요. 또 컴칭 안 볼 거잖아요. 다 순전 컴칭이에요. 순전 컴칭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사 용어는 얘가 왜 시사 용어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냥 웹쉘 아마 걔 때문에 SKT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걔네도 웹쉘 공격을 받았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웹쉘이라는 건 웹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해커가 원격으로 서버를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든 악성 스크립트를 웹쉘이라고 얘기합니다. 원격으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웹쉘 관련돼서 와프라던가 아니면 별도 웹쉘 탐지 솔루션을 통해서 방어들을 하긴 하시거든요. 뭐 APT라던가 여러 가지들을 활용하긴 하시거든요. 웹쉘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아마 SKT 관련된 것 때문에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 쪽에 AI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냥 만약에 공공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종량제 AI 플랫폼을 통해서 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딱 그 정도가 다예요. 내용은 크게 없어요. 비용이 문제가 있으니 쓴 만큼 내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대신 이제 CSLP 인증을 받아야 된다. 딱 요 정도가 다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얼마큼 AI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일 수 없으니 쓴 만큼만 내게끔 하는 이런 것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ESG 공시가 26년 의무화가 되면 한 번쯤 내려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ESG 공시 의무화가 되면 아마 가이드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거라 그 전에 빨리 나가세요. 26년까지 가면 얘가 나오면 얘를 한 번쯤 쓰시게 될 수도 있어요. 네, ESG에 대해서 이제 슬슬 공시 이제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공시 내용이 나오거나 ESG 내용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은 이에 관련된 거 보면
한국권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도 있고 녹색 여신 관리 지침도 있고 되게 많아요. 실은 ESG 관련된 내용이 되게 좀 많이 있어요. 그동안 수면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뿐이지 알고 계시는 ESG 뭐 경제, 사회, 기업 뭐 이런 거버넌스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몇 개 더 있었어요. 그럼 ESG가 나오게 되면 각각의 항목별로 잘 쓰셔야 돼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다음에 얘도 CAOS에 가까운데 얘는 걔랑 엮여 있긴 해요. AI 반도체랑 엮여 있긴 해요. 얘 같은 이제 우리나라 업체인데 얘네가 메타가 1조 원을 넘게 인수를 제의를 했는데 거절한 기업이에요. 아시죠? 이런 너무 뉴스에 등한시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이니까 혹시나 AI 반도체 토픽이 나오면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가 있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자평으로는 엔비디아보다는 성능이 좋대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제 쉬어서 더 이상은 없네요. 그리고 이것들 보세요. 시간 있을 때 보세요. 이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형태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게 단가 아닌데? 위에 포맷이 있구나. 표로 바꾸면 쭉 많아요. 검색을 하면 토픽으로 검색이 될 거예요. 이거 다 빼놓은 거예요. 신문 보고 어디 갔냐? 한 달 다 키워드로 빼놓은 거예요. 실은 볼 시간이 없으면 요거에 맞게끔 요거라도 보세요. 진짜 안 보면 이거 다 날려버릴 거예요. 태그 다 날려버릴 거예요, 진짜. 시간 있으면 관련된 거 보면 이런 것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도 뭐 준비금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긴 해서 이 교수가 맨날 쓰더라고요. 보면 맨날 있어요. 막 보유금을 준비해야 되고 가격에 대한 패깅이 유지해야 되고 뭐 리스크 시스템도 필요하고 세탁 방지나 소비자 보호 기준 등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현재는 약간 뭔가 제도적인 거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그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았어요. 시간 있을 때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SLA 그동안 긴 공백이 있어서 아마 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SLA 부분도 있는데 특히 기업적인 것보다 공공적인 것들을 보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공 쪽 클라우드 사용하는 데 있어서 SLA 기준을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은 가용성 측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보세요. 어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cording stopped.